저는 강한 섹터만 하는 거예요. 반도체주 강할 때 반도체 주도 섹터하고, 현대차 기아차 강할 때 현대차 기아차 하고, 로봇 섹터 강하면 로봇 섹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강한 주도주만 하면 되는 거죠. 자, 현대차 또 목표가 상향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이 뉴스가 나오고 돈이 들어와서 대체해서 돌파 관점으로 들어가서 한 5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신고가 돌파 느낌이죠. 자, 로보로보 전일 로봇 테마가 강세였고 외국인이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베팅으로 시가에 매수해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14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삼성 SDI 이 종목이 전일 외국인 기관 양매수였고 뉴스가 나왔어요. 로봇 다음은 2차전이니까 로봇 섹터에서 아까 만주님이 얘기하신 시장 트렌드가 2차 조지로 간 거예요. 삼성 SDI가 강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강했습니다. 저는 삼성 SDI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종가 베팅 겸 들어갔다가 비중 줄이고 그 다음에 대체해서 돌파하는 걸 보고 불타기로 매수를 했고요. 일부 또 비중을 좀 줄이고요. 아침에 이제 대체해서 갭상승을 해서 프로그램이 던지는 걸 보고 욕심 없이 던져서 한 68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보고 매수하고 프로그램이 던지면 바로 대응을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큐렉소 기간 매수 연속성, 그 다음에 신고가에 의료 로봇이 순환매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대체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와서 돌파 관점으로 해서 한 3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휴림 로봇 최근에 로봇 테마로 신고가를 갔고요. 전일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워낙 강한 종목이니까 시가 베팅해서 매도해서 10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현대건설은 원전 테마로 급등을 했는데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들어가서 처음에는 익절을 했는데 두 번째 불타기로 들어간 거는 수수료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손절 대응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전일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이날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돌파 관점으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매수가 더 이상 안 들어올 때, 그리고 이때는 한 98,000원이 거의 이제 신고가 부근이니까 그냥 조금 바깥 벌려고 들어가서 17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일 외국인 기관 양매수였고요. 이날 갑자기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매수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는 동주 멘토님도 돌파해서 수익을 챙겼어요. 자, LGCNS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코스닥 3000 검토 재료가 나왔죠. 시세 초입인 거죠. 아까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이 종목을 전일 대체거래소에서 분할로 샀습니다. 자, 대체거래에서 밀릴 때, 이건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어요. 밀릴 때 분할로 모아갖고 아침에 바로 슈팅이 나올 때 던져서 2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참고로 대체거래소 매매는 전 다 휴대폰으로 합니다. 자, NHN KCP 전일 뉴스가 나왔고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고 다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종목을 종가 베팅 겸 상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상따를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 수급이 상따를 하는 걸 보고 상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분할 매도해서 2,0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전일 디지털 자산 이슈로 상한가를 갔고요. 아침에 수급 찌라시, 그리고 전일 기간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13만원 목표가 상향, 이걸 보고 시가 베팅 관점으로 분할로 샀고요. 바로 정규장에서 슈팅이 나와서 분할 매도해서 5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에코프로 전일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가면서 수급이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리튬 가격도 급등했고 로봇 테마에 엮인 거죠. 그리고 이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강했고 당일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현대차가 대체해서 마이너스 5%로 가고, 저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베팅하고 익절하고 신고가 돌파로 대체해서 좀 비중을 때렸는데, 이거는 돌발 악재에 대응을 하자. 그래서 손절 대응했습니다. 2700 손절 대응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일 원전 뉴스가 나왔어요. 김성환 기후장관 신구 원전 2기 가능성 시사. 그래서 원전 테마들이 대체 거래소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이때 당시에 한전 산업이 급등하고 한전 기술도 급등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0억씩 사기 좋습니다. 그래서 95,000원 돌파, 불타기로 더 사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분할 매도해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우리기술 최근에 기간 매수 연속성에 이날 원전 이슈가 나왔고, 얘가 원전 테마 대장입니다. 시간의 단위가에 불타기로 샀고요. 장 초반에 원전주가 강했기 때문에 갭이 많이 뜨더라고요. 반전도 팔고 밀릴 때 던져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시간의 단위가는 직장인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 관세가 부과했지만 타코 트럼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수급을 보고 일부 들어가서 수익을 챙겼다가 좀 비중을 때렸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매도를 해서, 여기서는 수수료 손절로 해서 수수료 손절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양매수,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전의 실적 발표, 이날 신고가 돌파로 들어갔는데 저는 하이닉스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약익절로 나왔고요. 그 다음 SFA 반도체가 이 기간 매수 연속성이 있고 신고가 돌파, 그리고 얘가 대체거래소 끼가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일부 매수하고 슈팅에 던지고, 장막판에 분할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불타기도 더 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급등할 때 던져서 1200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하이닉스를 전일 배팅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장의 마이크론도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전일 종가 베팅 관점으로 모아갖고 일부 비중을 줄이고 다시 또 80만원 돌파로 불타기로 더 샀습니다. 장 초반에 던져서 한 3천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마이크론 엔비디아가 다 상승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배팅을 한 겁니다. 자, 이때는 우리 수급만주항 식구들이랑 다 같이 좀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날 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고, 그래서 휴대폰으로 매도를 해야 되니까 장막판에 실적을 확인하고 조금만 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미장이 올라가면서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분할 매도해서 한 270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전일 네오셈을 상따를 했어요. 이날 외국인이 보세요.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네오셈을 상한가에서 매수하는 것을 보고 상따를 했고, 장 초반에 대체거래소에서 휴대폰으로 분할 매도를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매수 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종배 대체거래소를 연습을 하면은 밖에서도 나중에 이렇게 일당 100만원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매매일지입니다. 혹시나 2월달 매매일지가 궁금하시면 저희 수급만주항 네프콘도 한 달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래에셋 증권 전일 스페이스 X 테마,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기대감, 외국인이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분할로 매수를 했고요. 근데 대체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좀 일부 매도해서 수수료 손절로 나왔습니다. 자,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날 급등을 했고요. 장막판에 밀리는 거예요. 근데 기간 매수도 들어왔고, 다음날 이 종목이 빠져도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해서 분할로 휴대폰으로 매수해서 일부 매도해서 약익절로 나왔고요. 하나시스템 이날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8조 원 노르웨이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을 하고 저는 하나 시스템을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10만원 돌파로 딱 천주 1억만 사고 그 다음 10만 900원에 던져서 6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한농화성 단기 가열로 2차전지 테마가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단기 가열로 분할로 매수를 했는데 이날 미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대응을 했는데 좀 멘탈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고 진짜 한 10분 15분 있다가 한 10% 이상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멘탈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덕양 에너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고 저는 신규 상장 중에 시가 베팅을 좋아합니다. 시가 베팅에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170만원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CIS도 단기가에 이틀째 제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매수 연속성이 있습니다. 단기가에 이틀째 매수를 했고 이날 장 초반에 레이크 머티리얼스랑 한농화성이 2차전지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일부 반 정도 팔고 여기 중요한 거는 분할 매도, 두 번째 타임 매도, 또 세 번째 타임 전량 매도. 왜? 여기서 13,650원 가면은 단기가율이 연장이 되니까 욕심 없이 한 7, 8% 먹었으니까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300 정도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저의 한 달치 매매 일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론 공부에서 한 것처럼 저는 외국인 기관 양매수, 거래대금에 전고점 돌파, 그 다음에 종가 베팅이나 대체거래소에서 비중 베팅하고 시가 베팅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도 비중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복귀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동주 멘토님처럼 월천 달성 또 몇 년 후에 그 이상 충분히 저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으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매매일지 설명드릴 건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일부만 제가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매매일지를 보시면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유로 매매를 했고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웠는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제 맞았을 때 대응, 틀렸을 때 손절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5일이고요. 이때 이제 한한령 이슈로 한중 정상회담이 있어서 이제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총수분들이 중국으로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기대를 받을 수 있었던 엔터주들을 종가 베팅을 했었고 NXT에서 이렇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YG 플러스도 같이 똑같은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데 얘는 여기에서도 손절이 나갔고 쭉 모으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갭을 떴는데 바로 이제 하락이 나와버려서 결국 얘는 약 이 정도 손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한중 정상회담 이슈로 화장품 관련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 중에 NXT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이 마녀공장 밖에 없었기 때문에 3시 전부터 돈이 들어올 때 불타기로 이렇게 계속 샀고요. 3시 반에도 조금 샀고 NXT에서 급등이 나올 때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홀딩을 했다가 조금 더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해서 넘어왔고 아침에 이제 적당히 슈팅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방중 경제사절단에 형제그룹이 있어서 형제엘리트가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상단했는데 이게 설마 개파락할 줄은 몰랐는데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파락에 그냥 손절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제 매매는 여기까지네요. 네, 그리고 1월 6일 매매를 바로 보면요. 1월 5일에 일단 원전 섹터가 되게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원전주 중에 하나인 뉴스케일이 시간에서 5%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반도체가 너무 강했는데 마침 이제 원전으로 돈이 좀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미국장이 이제 적당히 상승 유지해주고 뉴스케일 5% 이상의 상승도 적당히 유지만 해줘도 다음날 이제 괜찮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두사이너빌리티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종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케일이 조금 더 큰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음날 두사이너빌리티가 갭이 더 떠줘서 이렇게 갭에 매도해서 괜찮은 수익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를 조금 매매를 해봤는데 전날 NXT에서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할 때 NXT 등락률상 대장은 한미 반도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약손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적당히 더 슈팅 나올 때 한 번 더 매매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가다가 꺾여서 또 손절을 해서 두 번의 약손절로 이제 1,000만 원 정도 손실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는 매매하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원전이 강했고 또 NXT에서 전선 섹터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이 전선 sek터에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가 10만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씩 불타기 하고 뚫어줄 때도 조금 더 샀고요. 뚫기 직전에 좀 버벅일 때 약간 매도를 했다가 뚫어주는 순간 매도했던 걸 다시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올 때 10만원, 10만 1,000원, 10만 2천원 이런 데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1월 13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했었던 날인데 이 전날 미국 선물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먼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지수 관련주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크게 연관이 없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신성 델타테크를 이렇게 종배를 했고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가 이슈가 생겨가지고 NXT에서 상승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져도 이 종목은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 다음날 좀 더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 전날의 고점인 63,100원 넘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배를 했고요. 하지만 다음날 이제 힘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조금만 매도를 하고 훅 빠져버려가지고 결국 남은 물량은 밑으로 손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590만원 정도 손실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선물이 1% 하락을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국장도 어느 정도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해지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인버스를 해지로 조금 사서 넘어왔고요. 이쯤에서 샀습니다. 여기 B 마크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서 국장이 조금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로 한 거니까 다음 날까지는 가져가 보자 생각을 했는데 미국장이 반등을 좀 세게 했어요. 그래서 국장도 반등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버스는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의 수익은 다 뺏기고 그냥 0.2% 정도의 약손절 구간에서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부터 NXT에서부터 현대차가 되게 강하게 가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현대 그룹주들 그냥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가 5만원 넘으면서 50만원 넘으면서 슈팅이 나올 때 현대차도 흐름이 딱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짝꿍 매매 겸 2등주 라운드 피겨 돌파 관점으로 이렇게 불타기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슈팅 나올 때 적당히 분할 매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원래 등락률상 대장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조금씩 치고 올라오더니 등락률상 대장을 먹고 이제 신고가도 뚫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빠지다가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을 때 매수해서 이렇게 슈팅에 조금 팔고 다시 좀 빠지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 괜찮고 이 종목도 돈이 계속 들어올 때 한 번 더 매매를 해서 이렇게 세 번의 매매로 이 정도 적당한 수익 생기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1월 15일 매매도 보면요. 이때도 이제 시장을 많이 중시를 했던 매매인데 일단 이때 당시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장마저 빠졌습니다. 전날 기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하기는 위험하다 생각해서 해지 테마만 좀 해야 되겠다.
보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해지면 방산 섹터가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을 시가 베팅을 했고요. 흐름이 괜찮아서 조금 더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쭉 치고 가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그냥 약간의 수익 0.7% 정도, 500만 원 정도의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만 매매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관망은 했는데 더 이상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었고, 특히나 이 전날에 제가 어떤 종목을 시가 베팅을 하고 상한가 들어갈 때 홀딩했다가 상한가가 풀려버려서 던졌어요. 근데 그 종목이 다음날 점상을 가버려가지고 포모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시장도 안 좋은데 심리도 무너지면 잘못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매매하지 않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1월 19일 매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NXT에서 원전 섹터가 장 초반부터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시가 베팅 겸 조금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한 버텨보면서 지켜보다가 5,000원 뚫을 때도 지켜보다가 이제 5,100원, 5,200원쯤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조금 버벅이길래 거기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정도 1,00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섹터가 강하니까 마침 신고가 또 근처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조금씩 모았고 불타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가를 뚫어줘가지고 이 정도 흐름이면은 신고가 뚫고 10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넘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떴었는데 10만원 위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규장까지 가지고 넘어갔는데 정규장을 시작을 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큰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매수가도 깨버리고 더 큰 하락이 나와서 지켜보다가 이건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2%를 손실 2%를 넘어가기 전에 한 1.7% 정도에서 이제 800만 원 정도 손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장에서 로봇 섹터가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상한가까지 치고 가져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하다가 너무 광기라서 뉴로메카 상한가 따라잡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패스했고요. 대신에 이제 2등주였던 두산 로보틱스가 뉴로메카 상한가 들어갈 때 짝꿍으로 조금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짝꿍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짝꿍 매매 같은 경우는 보통 빠르면 1, 2분 내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해서 1,000만 원 정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22일 매매도 한번 볼 건데요. 이날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달에 한 중순부터 조금 보수적으로 비중 낮추고 종배도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수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고 좀 과열됐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비중을 많이 낮추고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날은 이 전날 기준으로 종가 베팅을 좀 비중을 크게 해서 넘어온 날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비중을 크게 했던 이유가 이거보다 이틀 전에 NXT에서 갑자기 이상한 큰 폭락이 나왔어요. 거의 모든 종목이 5%에서 로봇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은 10%대의 하락이 NXT에서 나올 정도로 꽤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 반등을 시키고 그 다음날도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이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아직은 피날레가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날 기준으로 강했던 종목들, 강했던 섹터에 있던 종목들을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고체 섹터에서 대장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10억 이상 매수를 했고요. 종가 베팅을 좀 하고 NXT에서 좀 더 사고 막판에도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슈팅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4%, 한 5천만 원 가까운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관련주로 2시 좀 전에 슈팅이 크게 나왔던 HL 만도를 다음 날까지 한 번 더 이 자리 넘어주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NXT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넘어왔습니다. 조금 사고 그리고 돈 들어올 때 더 사고 불타기로도 더 사고 넘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적당히 꽤 이 고점은 넘어서 슈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슈팅은 나오지 않고 힘이 생각보다 약해서 이거는 한 2% 정도 수익, 2,3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날에 스펙주 하나가 신규 상장을 했었는데 삼성 스펙 13호라는 종목이
거의 8,000원을 찍었었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묶고 바로 풀려버렸지만 어쨌든 8,000원을 찍을 정도로 광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그날 원래 신규주고 이제 스펙주 같은 경우는 당일에 2,000원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뭐 좀 큰 폭락이 나오면서 하락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7,000원 위를 유지해주다가 결국은 동시효과까지 올려서 끝을 내는 모습을 보고, 이 종목은 누군가가 이제 의도적으로 한번 더 크게 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종가 베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해줘가지고 시간의 단일가에 조금 더 불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흐름이면 아침에 8,000원 한 번은 넘어줄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시가 베팅도 했어요. 7,500~600원 정도에서 시가 베팅으로 불타기를 더해서 8,000원 넘어줄 때 이제 조금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훅 빠져버려서 이제 전부 매도하지 못하고 남은 물량은 지켜보다가 다시 8,000원 뚫어줄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이 정도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가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줘서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이런 종목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라운드 피겨를 넘고 해줘가지고 이제 섹터에서의 순환매죠. 그래서 순환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돈 들어올 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매수가 되자마자 바로 슈팅이 너무 세게 나와버려서 그냥 한 2% 600만원 정도 수익에 일단 매도가 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도 이제 10만원 라운드 피겨를 노리고 조금씩 매수하고 97,000원에도 매수하고 98,000원대에도 매수하고 99,000원 직전에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뚫을 때 홀딩하고, 그리고 10만 1,000원 넘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매도가 좀 나온다 싶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했고요. 일부는 매도하지 않고 지켜봤는데 너무 크게 꺾이고 10만원도 깨버리고 제 평단도 위협하려고 하기에 그냥 이 자리에서 남은 물량 밑으로 던지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이제 제일 큰 수익을 냈던 날인데요. 1월 26일이고요. 지난주 이보다 전주 금요일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피는 일단 최근에 너무 큰 상승이 나왔었고 코스닥이 꽤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3,000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날 기준으로는 코스닥 관련주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종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바이오 섹터에서 대장주였던 3,000당 제약을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코스닥이 이제 신고가가 1062였어요. 그래서 1000은 웬만하면 넘을 거고 1060까지 한번 버틸 수 있으면 최대한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최대한 버텨보고자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때에서도 한 2~3천 수익이었다가 빠지고 한 3~4천 수익이었다가 또 본전 오고, 그리고 NXT에서도 이제 한 2천대 수익이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빠지고, 또 NXT에서 계속 한 2~3천 수익, 본전, 3~4천 수익, 본전. 9시에서도 그거를 한 수십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제가 흔들림이 너무 심했어서 여기에서 일단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37만원 뚫고 38만원까지 슈팅 나올 때 그냥 이 정도만 먹어야겠다 하고 남은 물량도 다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날 40만원 넘어서 슈팅이 더 나와서 되게 많이 아쉬웠던 매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 날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NHNKCP를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매수를 걸었는데 이게 안 사지다가 결국 NXT 시장에서 사졌어요. 좀 빨리 걸었기 때문에 매수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매수가 된 거를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갭을 띄워줘가지고 그냥 빠르게 매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을 매매를 하는데 뭔가 코스닥 150을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코스닥은 웬만하면 1000은 넘고 1060 신고가도 도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길게 보자는 생각으로 코스닥 150을 좀 크게 매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빨리 털었던 이유가, 이제 제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제가 라이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이때 이제 코스닥 150과 코스닥 150 지수 그리고 ETF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괴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 지수가 2%가 올라가면은 코스닥 150 그 ETF도
2%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ETF는 3에서 4%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수와 ETF의 괴리가 1에서 2%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괴리가 나면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밑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코스닥이 폭락이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ETF 혼자 폭락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엔 또 밑으로 괴리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위로 1에서 2% 괴리가 생겼다가 밑으로 한 1% 정도 괴리가 생겨버려서 이번엔 밑으로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밑으로 잡고 괴리가 조금 없어졌을 때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ETF가 이렇게 괴리가 생기고 갑자기 4% 폭락을 하고 하니까 무서워져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이제 한 10%까지 올라가서 끝이 나가지고 포모가 좀 크게 왔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큰 수익을 냈고 그냥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자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이제 너무 광기로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당분간은 매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이 전날에 20%대 하락이 나왔는데 이날 또 장 시작부터 크게 폭락을 하더니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휴림로봇과 뉴로메카를 낙주 매매를 했는데, 휴림로봇을 이제 매수를 들어간 시작 타이밍이 현대차가 크게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보면서 조금씩 사다가 휴림로봇도 확실하게 반등 매수에 들어올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매수를 되게 잘했습니다. 되게 좋은 자리에 잘 잡았는데, 근데 아쉽게도 뉴로메카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하한가를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휴림로봇이 다시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빠르게 그냥 대응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휴림로봇은 더 크게 반등이 나오고 뉴로메카도 결국 하한가가 풀리고 반등이 나와서 휴림로봇을 다시 그냥 위로 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휴림로봇 보고 짝꿍으로 뉴로메카를 사자 해서 조금 샀는데, 이게 가다가 갑자기 크게 꺾여버리면서 이제 수익이 한 2~3% 넘게 수익이었는데 갑자기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뉴로메카 이 종목 너무 어렵다 싶어서 그냥 약손실 구간에 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해서 이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매매 일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동준님 강의 여기까지 공부 되게 잘 하셨고요.